안녕하십니까. 시작해야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콩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비전 포럼 개최를 담당한 기획팀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협회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회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입니다. 참석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잘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가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워졌고 또 제가 어제인가요? 잠깐 지난 날을 잠깐 돌아보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빨리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보다 훨씬 연배되시는 회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어느덧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피부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그런 세월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열정적인 음악 창작의 작업으로 대한민국을 더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개회사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비전 포럼 개회사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가일입니다. 오늘 우리 협회의 미래와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전문 경영인 준비위원회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 주신 우리 전문경영인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문경영인을 위해서 정말 2년 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문경영인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내외 사례 연구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협회에 가장 적합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모델을 도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급변하는 음악 산업 환경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욱 복잡해지는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운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경영 제도는 우리 협회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저 역시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전문경영 제도는 단순히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협회와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콩카 전문경영 제도 도입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회원 공청회와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도 있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협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회원 여러분이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바라봅니다. 전문 경영 제도가 우리 협회의 발전에 얼마나 필요할지, 또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지는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협회의 미래와 회원의 권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 협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포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협회의 운영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포럼에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에 다 올라와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실 법조윤리협의회 홍승기 위원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발제를 맡아주실 법무법인 KCL 김범희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도현 이사님입니다. 이어서 전문경영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우 위원장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김학래 위원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대 회원님입니다. 저 이승대 회원님은 최근까지 음산협 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요.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가 이미 도입된 단체인 만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번 포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아래로 이따가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먼저 그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문경영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경영인 추진위원회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경영인 제도의 주요 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는 5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경영인 제도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국내외 신탁관리단체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후 전문경영인 제도의 운영 방안과 위원회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후속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 제도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경영을 총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협회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와 사무처 경영을 관리자가 아닌 독립된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 및 이사 등의 권리자는 경영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주요 정책 결정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과거부터 협회에게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개선 명령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장점으로는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를 통해 저작권 시장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분리 구조에 따른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회원과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및 이해관계 통합 역할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저작권 신탁 관리라는 특수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인사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신임 전문 경영인이 초기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매번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권익 극대화와 경영 효율화라는 목표가 충돌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가 약해질 수 있고 전문 경영인의 보수 증가가 협회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지적됩니다. 요약하자면 전문 경영인 제도는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경영이라는 장점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외 사례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는 신탁관리업 특성상 일반 기업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시 의사결정 구조와 선임 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14개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음실현과 음산협 두 단체 모두 외부 인사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경영인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전문 경영인의 선임 주체는 이사회이고 사원총회와 이사회에서는 여전히 회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 자스락, 영국 PRS, 프랑스 사셈 등을 포함한 12개 단체를 조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단체에서 전문 경영인은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사원총회와 이사회 의장 역할은 회장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의 출신이나 임기는 단체마다 상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일본 자스락의 경우 회장은 명예직으로서 이사장인 전문 경영인이 경영총괄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 의장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국내외 사례는 비슷하면서도 제도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협회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계점도 있었는데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도의 운영 노하우와 도입 전과 후의 효과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단체별 세부적인 경영 구조나 회장과 전문 경영인의 주요 직무 등은 배포해드린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추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도출된 전문 경영인 제도의 운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는 집중형과 분권형 두 가지 운영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모델이 우리 협회의 상황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중형 모델입니다. 집중형 모델에서는 이사회의 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 협회의 경영을 총괄하며 회장은 명예직으로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전문 경영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이사회의 감독과 견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회장과 전문 경영인의 선임 방식이라든지 처우, 직무 분담 등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권형 모델입니다. 분권형 모델은 예를 들어 회장과 이사회가 주요 정책의 검토와 승인 과정을 주관하고 전문 경영인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권리자인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장과 전문 경영인 사이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확한 권한과 직무 분담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사회 관여 수준에 대한 충분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회장과 전문 경영인 간 직무 분담의 정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분담의 비중 차이를 둔 두 가지 안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 분권형 모델에서 회장과 전문 경영인의 직무 분담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모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직무 분담 예시는 마찬가지로 배포된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원활한 제도의 정착과 전문 경영인이 협회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권형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전문 경영인보다 높은 비중으로 권한과 직무를 가지되 정착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회장에서 전문 경영인에게로 점진적인 권한 위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집중형 모델을 채택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이제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쟁점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와의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전문 경영인의 독립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책 결정은 이사회가 주도하되 실행 단계에서는 전문 경영인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전문 경영인이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경우 회원들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전문 경영인의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이나 단기 실적주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규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사회와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직 내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의 음악 저작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초기 단계에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도입 초기에는 협회 기존 간부들과 전문 경영인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 후 추진해야 할 후속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 과제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정관 개정 및 재규정 정비를 통해서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공정한 선발 절차를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성과평가 및 보상을 통해 전문 경영인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협회의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는 전문 경영인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협회가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경영인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회원 의견 수렴과 함께 단계적 준비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의 연구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김범희 변호사님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시의 법적, 절차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발제를 맡게 된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공과대학을 나와서 기술 쪽 일도 많이 하고요, 저작권법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 공유로비를 했던 정석원이라는 친구랑 같은 공대 학번이고 2, 3년 정도 같은 하숙집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창작하시는 분들의 음악 창작하시는 분들의 이 천재성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존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발제를 맡게 돼서 상당한 영광입니다. 이제 들리시죠?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세 경영자들이 직접 경영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경우에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체의 본질적 속성이나 또는 관련 법령 자체가 기업과 다르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라거나 또는 신탁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징표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듯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또한 개별 회원들의 저작권료 수익 증대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이용 환경 향상을 동등한 목적으로 해야 하고 또 국가 문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진 인적 구성의 변화를 넘어서서 질적인 변화, 즉 단체가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로 인한 파장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은 관련 법령, 그리고 외국 사례, 단체의 성격,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미칠 영향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발제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다방면의 검토할 사항 중에서 특히 법적, 절차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과 협회의 경영구조에 대한 전문 경영인의 역할에 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리 그리고 저작권료 배분에 있어서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당연히 이러한 법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더욱 강화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협회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 경영인의 역할은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도록 관리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 경영인의 역할이 저작권 관리 업무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갖는 사회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의 의사결정이 회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의 주요 결정 사항은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또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사용료 배분 방식의 변경이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은 전문 경영인이 실무를 주도하되 결정 단계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 경영인은 이사회 그리고 총회의 방향성에 부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 권익 보호와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과 협력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 경영인 선임에 대한 보고 등 주요 절차마다 이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 도입 후에도 문체부는 협회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를 통해서 협회의 사회적 목적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경영인의 경영 활동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문 경영의 도입 후에도 협회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 경영인의 법적 책임과 권한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을 도입할 경우 그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회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경영권이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수행할 업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가져야 할 법적 지위, 권한 범위,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구체적 범위, 이사회 및 총회와의 관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의 재정 및 자산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 회계 감사와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회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신뢰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협회의 재정이 전문 경영인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절차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관 개정과 이사회 승인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 경영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협회의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협회의 목적, 운영 원칙, 조직 구조 등을 정하는 근본 규칙이고 전문 경영인의 권한과 책임, 선임과 해임 절차, 권한 분배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 및 평의원의 발의와 심의, 또 총회의 결의, 그리고 또 문체부 장관의 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이 협회의 설립 목적과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자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원 총회에서의 동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전문 경영 제도의 도입은 사단법인의 사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협회의 경영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인 만큼 의견권 있는 회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경영 제도 도입에 대한 총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도입 후의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또 이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협회의 경영 변화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들이 협회의 미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경영 제도 도입 이후에 협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영 활동이 올바른 절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가 그 전문 경영을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서
협회의 주요 재정 사항과 자산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의사결정의 공개 원칙, 정기적인 성과 보고 체계, 회원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부 통제 시스템은 협회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과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협회의 특성상 경영 구조 변화가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 제도의 기반 구축, 또 시행 및 보완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협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이 이루어질 때 전문 경영 제도는 협회의 운영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은 협회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문체부와의 협의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적 절차적 검토를 마친 후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협회의 발전과 회원 신뢰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회와 공청회 및 회원 총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경영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협회가 투명한 수익 배분, 회원 권익 보호 강화, 신뢰받는 이미지 제고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회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경영과 투명한 운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앉아 있으실 거고요. 바로 진행을 하면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질문 받으실 거고요. 일단 착석을 하셔야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먼저 오늘 패널 분들 착석을 다음은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사회자 및 토론자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신 후부터는 사회자이신 홍승기 위원장님이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홍승기라고 합니다. 예, 마이크 됐습니다. 김범희 교수님,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기업 경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하면 그러면 더 우리 음악저작권협회가 더 잘 발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급하게 질문하시겠다는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일단 질문 하나 받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개념이 저도 좀 생소한데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신탁단체 전문 경영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굳이 선회를 하자면 경영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초빙한다는 뜻 정도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럼 비전문인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경영하고 공부하고 꼭 경영학이 아니더라도 협회의 특성을 잘 알고 신탁 제도를 잘 알고 회원들의 최대한 수익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전문가지, 꼭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너무 이제 회원들끼리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이 나왔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논의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한국음악저작가협회가 문체부 산하협회나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근데 아까 23페이지에 네네. 문체의 관리감독과 협력체 어떤 협회든 관리감독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문 경영 선임에 대해서 뭐 주요 보고나 절차들 문체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완전히 뭐 문체부 장악에 집어넣겠다, 아가리에 넣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혹시 발제자 김범희 그 변호사님께서는 문체부의 한 건 이상의 무슨 협력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럴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체부가 장악을 협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옛날에 신상회의가 2011년도인가 2번이나 전문기관을 도입을 하라 했는데 회원 총회 2번 붙였어요. 근데 2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회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자꾸 문체부에서 외부 인사 자기 낙하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뭐 음실련 같은 경우도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염려가 발제 취지가 혹시 오염되지 않았을까 해서 내가 발제자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네,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진행들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많으셨구만요.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10분 안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건우입니다. 다소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 심각한 우리 오늘의 토론입니다. 제가 협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을까. 예전에 저희들이 가요 톱10이나 이런 노래에서 뭐 1위를 하고 3위를 하고 5위를 해도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돈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이 받았을 때 3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정말 3, 40년 전의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컴카의 위치가 이제 4천억까지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전문 경영인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한 분야를 갖고 30년 공부했다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저는 그때부터 전문 경영인 제도를 우리 협회가 50억이 넘었을 때부터 전문 경영인 제도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열 회장 밑에서 우리 전문 경영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또 피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이 그 나라가 바보입니까? 그 나라에 똑똑한 인재가 없습니까? 이 유럽이나 미국 모든 선진국에 장악하는 그 나라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전문 경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전문 경영 제도 나온 지가 벌써 40년인가 그래요.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관했지만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되고 나서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회 긴밀한 뭐 문화부 그것은 하고 나서의 얘기예요. 지금 하기도 전에 할까 말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거는 하고 나서의 문제점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일단 우리 협회는 이제 4천억이 넘고 5천억, 6천억으로 갑니다. 정말 선진국들은 1조가 넘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지 않습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우리 작가 출신의 회장님들의 덕도 큰 공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죠, 액수가. 그래서 이제는 전문 경영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의논해 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출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집권형 그리고 절충형입니다. 분권형. 그러니까 집권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문 경영인에게 어떤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집권형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냐? 회장은 일본처럼 하는 거예요. 명예회장으로 남고, 그리고 대외적인 뭐 정부나 이런 상대를 할 때는 그 명예회장이 나갑니다. 회장도 총회에서 뽑습니다. 대신 모든 권한을 전문 경영인한테 주는 거죠. 아까도 발제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그런 독재적인 권력을 그 전문 CEO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협회에서는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이사회가 20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사회에서 모든 중요 사항을 발의하고 결정하잖아요. 50% 이상으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못하면 이사들이 50% 넘게, 그럼 10명, 11명만 하면은 그 CEO를 탄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걸 하기도 전에 그런 고민부터 할 게 아니고, 이 집권형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해보지를 않았던 50년 만에 하는 해보지 않았던 집권형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분권형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권한을, 회장의 권한이 40 정도나 있든 40%나 50%를 갖고 서서히 일이 잘 되면 조금씩 회장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의 어떤 제도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이 그 권한을 6대 4로 나누어 가지면서 협회가 잘 되고 있네 했을 때 점점 그 집권형 제도로 가는 거죠. 외국의 사례는 그렇게 집권형, 분권형으로 이렇게 계속 갔던 시절은 별로 없었어요. 집권형이냐 분권형이냐 이거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집권형이 아닌 분권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례적으로 볼 때 그 문화부에서는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작가 출신의 회장이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할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만 나오면 컴카 빨리 CEO 전문 경영인 제도로 가라. 하지만 회원들이 반대하고 혹은 잘 안 돼가지고 여태까지 안 된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전문 경영인 제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안해서 잘못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될까봐 불안한 것의 요소를 저희 전문경영 추진위원회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 감싸서 이렇게 집권형, 분권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너무 급합니다. 5천억이 되고 6천억이 되는 이런 절박한 시기가 왔어요. 전문경영 제도를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4년마다 회장을 뽑고 그 다음 회장이 좋은 사람이 오기를 우린 기다립니까? 그 다음 회장이 괜찮은 사람이기를 믿으면서 우린 투표를 합니까? 이제 그 시기는 지났어요. 유럽의 30개국 3천억 이상 넘어가는 모든 전 세계의 나라 중에 전문 경영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절박하게 이제 전문 경영 제도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절차와 그 다음의 문제점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더 연구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전문 경영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저작권료 그냥 노래 나온 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더 홍보도 해줘야 되고 이제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문 경영제도를 드디어 실행할 때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권형, 분권형 중에서 분권형으로 조금 점잖게 시작했으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저 문체부와의 관계가 문체부는 신탁단체를 관리 감독을 하죠. 이 돈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돌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는 어떤 경우는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는 별로 성공을 못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아마 콤카의 방향이 전국 모든 신탁단체들의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5천억을 향해서 달리고 제가 처음 콤카가 1,000억을 넘겼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4천억 넘기고 자슬하게 10분의 1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전인데 이제 3분의 1까지 따라왔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콤카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돼버렸어요. 콤카 잘 돼야죠. 다들 잘 되자고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학기 부회장님 차례인데요. 오늘 못 나오셔서 아마 이 자료집은 있는 것 같고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김창규 팀장님이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박학기 부회장님께서 그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셔서 제가 토론문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기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수석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오랜 기간 협회와 함께해온 한 사람으로서 이번 포럼을 통해 협회의 미래와 전문 경영인 제도에 대해 함께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지난 수년간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우리 협회만의 고유한 운영 방침과 체계 덕분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회원 권익 보호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편 음악 시장과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협회는 더욱 유연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는 협회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 경영인 제도는 도입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기존 성과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고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고 협회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는 협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협회가 보유한 강점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사결정, 신속한 대응 능력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우리의 핵심 역량입니다. 전문 경영인 도입 시 경영진과 회원 간의 소통 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와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협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그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의 경영 의사결정이 회원 여러분의 이익에 부합하며 협회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회 내부와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실익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 영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 역시 수석 부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협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박희 부회장님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질적인 분자가 들어와서 혹시 또 실수가 되는 또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이시고요. 다음은 이승대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승대입니다. 저작권협회 회원이며 음산협, 음제협, 실현자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협회에 와서 보니까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비전 포럼은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올 6월까지 음산협의 감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하지 하고 의문이 많았습니다.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회장이 혹시 공정성을 찾지 못해서인가 하는 생각도 했고, 아니면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해서인가. 그런데 결과는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함께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교육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분야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문체부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인준해주고 했지만 막상 비리가 적발되고 인준을 취소해달라는 감사의 요구에는 나 몰라라 하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정말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비밀리에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만나봤는데 미팅한 결과 협회 회원들을 무능하게 보고 있다는 걸 나만 느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체부 직원들조차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한심했습니다. 매번 협회에 업무 점검을 합니다. 문체부에서 감사가 지적한 법인카드 2건 중 1건은 슬쩍 넘어가기도 했고, 바로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 내용 증명으로 보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직무유기로 문체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주무관청에 권리는 있고 의무는 없는 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도 있어요. 전문 경영인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 일본을 볼까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현재의 결과를 보면 시작 전의 증액보다 자연 증갑은 더도 덜도 아니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협회를 위해서 간절함과 절실함은 절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 경영인이라는 겁니다. 법인카드의 사용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업무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해도 됩니다. 많이 벌어오면 되니까요.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협회의 발전과 도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리 보존에만 집착한 결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임원진들이 접대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경영자의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황 노릇을 하려는 새로운 협회의 지출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원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협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많습니다. 현재처럼 사무총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무능한 경영자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모든 회원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협회의 새로운 발전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입니다. 예. 무슨 이따 질문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고요. 예, 전문 경영인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뭐 최근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있었구만요.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셨네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 한 한계가 있습니다.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가 잘 안 되죠. 그러면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이승대 기술팀 회원님은요. 요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승대 회원님께서는 전문 경영인이 최근에 어느 신탁단체에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에 대해서 경험적인 말씀을 쭉 하셨죠. 그런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문체부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문체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잘 확보가 안 돼서 거기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래 의원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콩카 회원이자 전문경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작가 김학래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건우 위원장님 이야기 또 그리고 이승대 전 음산혁 감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승대 지금 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국내 유관단체가 음산협 또 음실련이 대표단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2년 한 10개월에 가깝게 9개월인가 한 그 정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저작권 협회만큼은 앞으로 이런 걸 다 보강을 해서 완벽한 체제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생각을 좀 이제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창작자이며 회원의 입장에서 협회와 우리 회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 경영인의 제도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어가고 음악 산업의 흐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는 지난 2년 10개월간 국내 및 12개 해외 선진 저작권 관리 단체들의 운영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해외 선진 단체들이 이미 수십 년 최초로 한 것이 1851년도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한 150년, 약 150년 이상이 된 그런 그 선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문 경영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일본의 자스락은 설립 초기부터 회장과 이사장을 분리하는 형태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도 세계적인 수준의 저작권 관리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역할에 걸맞는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협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회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음악 환경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료의 공정한 정산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 회원들이 창작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외 음악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전문 경영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은 분명 협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문 경영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 감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우리 협회는 5만 명이 넘는 회원의 저작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체인 만큼 전문 경영인의 모든 의사결정이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부 감시 측면에서 전문 경영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협회 내부 상호 간의 협조 및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회와 총회가 전문 경영인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여 상시적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 집행, 인사정책, 주요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는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전문 경영인의 활동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나 권한의 사적 위험과 같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협회와 사무처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내부 감시 제도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는 전문 경영인 제도야말로 우리 협회가 진정한 의미의 회원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전문 경영인 제도는 우리 협회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회원 권익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것이며 이는 곧 우리 협회가 세계적인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호받고 우리 창작 활동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음산협인가요?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는 말씀이구만요. 제도를 잘 운영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제도를 더 완벽하게 우리가 이런 실패 사례를 보면서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뭐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그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작사가 이도윤입니다. 또 우선 이렇게 우리 협회의 중요한 변화에 그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는 이 자리에 저에게 회원 입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의 마음으로 또 협회 일을 하고 있는 이사의 마음으로 우선 전문경영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님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정성 어리게 애써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는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다뤄주신 토론자님들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히 이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회가 쌓아온 성과와 신뢰는 우리 회원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경영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창작자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혜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원의 입장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및 선정 과정 등에서 회원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해를 한 후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에서의 그 결과를 우리 팀장님이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된 내용들을 우리 회원들이 전문 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된 그 공청회나 설명회들을 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좀 해서 우리 회원들이 뭐가 좋은 건지 이걸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회원들이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토론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문 경영인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이 중심인 협회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전문 경영인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협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K-팝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저작권 시장의 확장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경영인을 두었더니 협회가 이상해졌다 또는 뭐 반대로 간다 뭐 저작료가 더 별로가 됐다 뭐 이런 식의 회원의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경영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실적이나 또 재정의 효율성 등의 정량적 지표와 그다음에 회원 만족도 또 회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외부 감사 및 감독을 통해서 평가를 투명하게 검증을 하고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낮은 전문 경영인을 그냥 계속 쓸 수는 없으니 그에 따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은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아마 잘 믿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회가 잘 갖고 있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 경영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단계적 접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고 합니다. 한 노래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단계별 역할을 합니다. 곡을 쓰고 편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가슴을 울리는 새 노래가 탄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새 노래를 만드는 창작자들이고요.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가 회원들에게 든든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해서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섬세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원이 없으면 우리 회원들의 창작물이 없으면 우리 협회도 필요 없고 전문 경영인 제도 자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문 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자들 정말 훌륭하신 생각들이고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거 정말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30년 전에도 오늘하고 똑같은 얘기들 했어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회장이 잘하고 있는데 전문 경영에서 협회가 더 뒤로 가면 어떡하지? 3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에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했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는 구독 이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걱정되고 협회가 잘못될까 봐. 전문 경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이 있어가지고 50% 이상 11명이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들은 우리 작품자들 아닙니까? 장을 담그는데 너무 무서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런 토론 또 합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저도 못해요. 걱정이 많으면 뭘 합니까? 장을 담궈야 된다는 장론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위원장님. 자, 말씀하시죠. 네. 네, 저도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뭔지 너무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저 회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여러 번 뭔가를 논의를 하고 여러 번 공청회도 하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저도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지나간 과정들이 그 발자취가 그 일반 회원들에게 이게 닿지 않은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어떤 건지 알고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그냥 누군가 일부 끌어주는 분들이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래서 또 그냥 끌려가는 것과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또 정보화 시대고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작가들은 사실 작업만 하느라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 협회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줘서 이것이 두려움보다는 알고 선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예, 훌륭한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김우미 변호사님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없어요? 예, 말씀하시죠. 잠깐 플로에서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반대파인 것 같습니다. 감사직 수행하면서 경영인의 행태를 너무나 생생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밥그릇만 챙기면 됩니다. 지금 이 전문 경영인 준비위원들이 미국이나 일본 먼저 시작한 나라의 그 장단점, 전문 경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장단점은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회원들에게 낱낱이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지금 자연증가분 외에는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봉급만 받고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우리들은 간절하고 절실해요. 회장들 선출직으로 뽑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장들 문체부에서 특상행정으로 그냥 견제하고 효율적인 어떠한 그 증액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행정적으로만 제도권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협회에 수십 년씩 근무하는 국장급들이 많아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하고 1대1로 붙여도 일당 100이 됩니다. 그 사람들 이 교과서적인 교육이나 상식 갖고 경영 못합니다.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가령 뽑는다면
공모 과정에서 사무국의 선수들도 지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 내부 선수도 지원할 수 있고 외부의 선수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누군가 결정이 되겠죠. 그걸 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 역으로 지금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뽑아왔던 회장들이 어쨌든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손해난 적이 없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운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회원 출신으로서 전문 경영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승대 회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 우리 직원들, 오래 했던 국장들 이런 사람들의 노하우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잘들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이 지금 우리 유관단체인 음산협과 음실련에서는 외부에서 지금 들여와서 지금 문체부 쪽 또 외부에서 와갖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아주 괜찮은 사람을 뭐 직원 출신이든 뭐 지금 음실련 같은 경우에는 소리바다 뭐 이런 곳을 거쳐서 음반 유통 사업을 해온 분이 전문 경영인으로 뽑혔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더 잘 하는지. 그전에는 문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도약하는 과정 속에 좀 벌어지는 시행착오 아닌가. 또 그 다음에 정관들을 보면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 정관들이 허술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견제하는 장치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들어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시지만 우리 위원회는 2년 10개월 동안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이 저희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라 거의 약 3년 가까이를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깜짝이야.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예.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고. 질문은 따로 다시 특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제가 얘기 간단히 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좀 아까 이건우 위원장께서 얘기한 게 분권형은 같이 회장과 새로 들어올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같이 함께 경영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패널 토론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객석으로 그만 잠깐. 예, 객석에서 말씀하시죠. 객석에서 말씀하시는데. 네네, 얘기 끊겠습니다. 예. 객석에서는 누구에게 질문하시는지 특정을 하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전문 경영인 제도로 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추진 배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 명령인데 그 중에서 권고 사항이 아니고 시정 사항입니다. 시정 사항은 감독을 받는 우리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지금 뭐 이렇게 두서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니고 시정 명령이면은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 선택의 여지가 있나 없나?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위원들께서도 투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때는 투명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AI까지 투입이 돼서 상당히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 협회에서 의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지금 그 승인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협회 위에 문체부가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후로 문화관광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쪼아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복수단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은 5만 회원이 전체에 다 알 수 있게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 경영인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얘기할 거 없이 우선 실현자 협회하고 문산협이 지금 전문 경영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협회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하든 우리가 뽑은 회장이 하든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이 나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나아질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점이 보완이 되면 더 나아질 게 없냐. 어떤 여기 회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회장에 대해서도 한 1년 동안은 여기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문 경영인이 와도 1년 내지는 2년, 저작권 협회의 법은 더더군다나 까다롭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하는데 1년, 2년 지나갈 겁니다.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지출해야 될 돈은 꼬박 지출해야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끼리는 소통이 되어 있던 것들이 단절이 되는 어려움도 또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회장이 뭐 작가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회장을 돕는 기구가 있잖아요. 자문기구가 있고 뭐 고문기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외국에 대해서 작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정말 좋은 안을 내놓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가면서 일을 하면은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 걷고 있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추진위원들께서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꼭 이건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한번 도입이 되면은 회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 없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저 말고도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전부 수렴해서 이런 오늘 포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그 자체를 5만 회원들 전체에게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뭐 잘 챙기실 걸로 봅니다. 다른 질문? 예. 전 작사 작곡 편곡을 하고 있는 정풍송입니다. 우리 저작권 협회에 제가 소속 회원으로서 활동한 지 6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히트를 쳐도 단 1원도 받지 못하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 생활의 대부분을 저작권 협회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음악 저작권 협회가 60여 년 동안 이렇게 크게 발전해 온 걸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저작권 협회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작권 협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요하고 업무를 요합니다. 행정적인 면, 또 입법기관과의 관계, 또 때로는 사법기관과의 관계, 또 우리 국내에서만 저작권 협회가 활동하던 때와 다르게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그야말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이 하던 시절하고 다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제법이라든지 입법, 행정, 사법 여기에 통달한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규모가 커진 만큼 거기에 대한 인물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문 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갑론을박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올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본적인 생각은 언젠가는 전문 경영인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는 다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보되어 왔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한다면은 전문 경영인을 다른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이 뽑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입법, 사법, 행정, 또 외교, 국제법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게감이 있고 또 인품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은 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를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정풍송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말씀하시고 마이크 넘기시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 들리나요? 예, 저는 전문경영 추진위의 부위원장으로 좀 있었고요. 일단 이렇게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 회장님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큰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몇 분들이 거의 다 조심히 하자, 신중히 하자 했는데요. 저는요, 물론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은 이러한 너무 세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이것이 또 오히려 지금 회장님이 언제까지 회장님 하겠습니까? 만약 회장님이 바뀌시면은 이 제도가 또 없어질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 담글 때 구더기가 많이 생기니까 항상 걷어 빼고 하루에 몇 번씩 뚜껑 열고 햇빛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제도를 시행해 보아야 그 제도에서 시행착오가 나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다면은 이거는 저는 안 좋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강단에서 40년 이상을 있었지만은 이론과 실기는 다르더라고요. 해봐야 시행착오를 겪어야 우리가 더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나쁘구나. 당해봐야 알아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중요하니까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저는 뭐 그거를 천천히 하든 어쨌든 간에 시행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전문경영인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떻게 회원이 없고 창작물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협회는 5만 이상이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물도 국내외 700만 작품이 있고 준비된 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발 맞춰서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조금 너무 시간을 늦게 잡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 조금씩 힘을 내고, 특히 이사회에서 그 전문경영인 제도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사회에서 진행해 주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장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면은 회장님이 결단으로 전문경영 제도를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같은 의견, 좀 다른 의견이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저는 발제자 김범희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전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이자 지금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이 외국 사례로서 영국의 PRS 폼 뮤직을 이렇게 두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4년 6월부터 지금 회원들과 이거 소송 중이라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요. 전문 경영인을 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작용이 아무래도 나타나기 전에
제 관점으로는 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할지 안 해야 될지는 2월달에 이렇게 치러지는 그 총회를 통해 투표를 통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인 것 같거든요. 많은 회원분들의 어떤 이 뜻을 이렇게 알아보려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려면 당연히 정관 개정을 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총회의 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네, 예. 당연히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지 당연히 예, 이루어져야 답변이 되셨죠? 전문 경영인하고 회원들 간에 사실은 저도 그런 사례는 직접 제가 이렇게 스타디한 사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에 이제 그것도 교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이사회에서도 뭐 탄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마 제도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전문 경영이라는 게 뭐 아무리 이원제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회원들과 간에 서로 대립각에서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 경영인이 투표를 2월달에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변호사님이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문 경영인 제도를 총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말거나를 지금 우리는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사를 뽑습니다. 우리의 민의를 갖고 있는 20명의 이사가 전문 경영인 한 명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거나 잘못되면은 11명의 의결로 탄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 경영인이 정말 외부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전문 경영인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해도 그게 1차고 2차가 지나가면서 대부분 외국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은 나중에는 직원들이 하는 또 그런 나라가 많아요. 직원 이상 더 알 수 없는 그 외부의 전문인들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진화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문 경영인제도를 할까 말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다 통과해서 전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예요. 네. 미리 먼저 손 들고 있었으니까 짧게 질문하시고요. 아까 질문 한번 하셨죠? 우리가 이제 전문 경영인 제도 하면 뭐 그럴듯하고 막 환상적이고 그런데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저작권협회를 작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리고 쭉 회장을 우리가 작가들의 손으로 작가들을 뽑고 신상호 회장 때부터 윤명선, 홍진영 추가를 거치면서 총 징수액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증가분이 아니고 그 회장 집행부마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훌륭한 업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문 경영인 제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전문 경영인 이사장의 선임과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게 문체부에서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선임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결국은 문체부 낙하산 인사가 들어와서 협회를 장악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옛날에도 2번이나 우리가 총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우리 작가 손으로 뽑은 회장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전문 경영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전문 경영제도를 시행하려면은 우리 저작권법 중에 105조 구항이 있습니다. 모든 음악 사용료의 사용 요율과 사용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5천억에서 우리가 1조로 가려면은 세계에서 있지도 않는 이 저작권법 105조 9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1조 시장이 넘었을 때 전문 경영 제도를 논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말아먹을 염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태까지 2년 10개월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여기서 접으시고 105조 9항 삭제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부터 좀 없애지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공산당도 없는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질문 그만하시고 네. 됐습니다. 예, 뒤에 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중의 김선미입니다. 저도 저작권 지금 전문 경영인의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시고 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간과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음악 그 산업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지금 음산협의 그 전문 경영인의 그 모순된 그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전문 이 지식이 아니라 KT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가 음악 산업협회에 들어와 갖고 저보다도 더 많은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을 모르는 분이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회장으로 뽑은 분이 그 분을 비화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산협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부 이분들의 그 문화관광부 이분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2년 뒤에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음산협도 죄송합니다. 음산협도 380억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은 음산협을 연예제작자협회에 다른 단체로 넘긴다 해갖고서 그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지금 음산협에서 받는 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문체부가 연예제작협회가 지금 방송 보상금 음원을 지금 회원들에게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거를 아마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어요. 4년마다 그거를 재시험하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서모라는 그 가장은 체육부로 갔나 아니면 종교 쪽으로 갔어요. 이 어깨를 박살을 내고 종교 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체부에 아까 뭐 어느 분께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젠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이 일을 하지만 어젠다라는 것을 회장이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모든 이사나 감사나 회장들이 전문 경영인을 꼭 자기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추가열 회장이 나한테 와갖고 지금 뭐 다음 일정에서 가야 된다 할 적에 야, 내 얘기 조금만 듣고 가지. 그랬더니 금방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 임기 내에 어느 한 사람이 회장이 희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적에 금융심령제를 못 해가지고 모든 정치인이 헤맬 때 나 그분은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이란 그분이 가감하게 금융심령제를 했어요. 굉장히 두려웠죠, 모든 사회가. 근데 그 후로 어땠습니까? 우리 협회는,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했기 때문에 어느 회장이 자기 임기 내에 그거를 공약을 지키면서 이 어젠다를 해결했을 때 그때 조금의 문제점은 생기겠죠. 하지만 그 문제점은 지금 4천억, 5천억 이렇게 달리는 협회가 5만에 넘는 회원들이 그거를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음산협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정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이사를 했고 지난번에 회장 나가고 떨어졌지만 그걸 고쳐보려고 회장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는 지금 뭐 여기 토론하신 분들은 뭐 조심하자, 뭐 하자, 뭐자 하는데 그거보다
추가열 회장이 임기 내에 자기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겠다는 그 취지를 가감하게 해갖고 저도 그 지금 협회 이사분들도 하고도 좀 알고 있는데 야 도대체 전문 경영이 뭐해? 그래서 야 이사들이 그걸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분들이 다 선거 때 전문 경영인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4년마다 지금 계속 바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체부의 그런 시선을 느끼기 전에 자체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이 처음 어떤 회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매출의 증대가 아니고 분배 효율성이었죠. 예, 분배 효율성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계속 해왔고 계속 다른 단체도 분배 효율성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위촉을 했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대 의원 잠깐 말씀하시겠다고요?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런 정보 자체를 전부 같이 공유하고 그 모든 많은 최대한 전부 다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이런 자리에 참여해 갖고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좀 발전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열 회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유에 대해서 정보 공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문 경영인 추진위원회가 있으면은 반대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반대위원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서로 치열한 논리를 펴가면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점은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단히 발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오가는 단체는 그런 조직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단체입니다. 자,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오늘 콤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비전 포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